안녕하세요, 히스코리언입니다. 오늘은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 미아리의 또 다른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미아리 텍사스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텍사스. 미아리 텍사스. 처음 듣는 사람은 의아할 겁니다. 왜 서울 한복판에 미국 텍사스주 이름이 붙었을까요? 사실 텍사스라는 명칭은 미아리에만 붙은 게 아닙니다. 서울의 성매매 집결지 중에는 천호동 텍사스, 청량리 588과 함께 미아리 텍사스가 3대 사창가로 불렸죠. 그런데 왜 하필 텍사스였을까요? 이 이름의 유래는 미국 서부 영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50-60년대 한국에서는 미국 서부 영화가 크게 유행했습니다. 존 웨인이 출연하는 서부극들이 극장을 가득 메웠죠. 서부 영화에는 늘 등장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롱, 술집입니다. 영화 속 살롱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층에는 바가 있어서 술을 마시고 2층에는 방들이 있어서 여자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카우보이들이 술을 마시다가 계단을 올라가 2층으로 사라지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시죠? 1960년대 말 서울의 성매매 업소들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은 종로 3가 일명 종삼과 서울역 뒤 양동이었습니다. 이곳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죠. 1968년 정부는 도심 정화를 명목으로 종삼과 양동의 집창촌을 폐쇄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포주들과 여성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도심 밖, 미아리 일대로 이동했습니다. 정확히는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였습니다. 미아리곡의 근처였기에 미아리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곳의 업주들은 기존 집창촌과 자신들을 차별화하고 싶었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현대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서부 영화 속 살롱 방식이었습니다. 1층 술을 마시는 공간, 2층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 그리고 이 미국 서부 스타일의 업소를 뭐라고 부를까 고민하다가 서부의 대명사인 텍사스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 하필 텍사스였을까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한국 사람들에게 텍사스는 특별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1. 자유로움, 넓은 평원, 제약 없는 공간. 2. 무법지대,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3. 이국적 세련됨, 미국 문화의 상징. 업주들은 이런 이미지를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는 규칙이 없는 자유로운 곳이다. 여기는 도시의 법이 닿지 않는 곳이다. 여기는 세련된 미국식 유흥 공간이다. 실제로 텍사스라는 명칭은 일종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전국적으로 집창촌 정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볼 때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였죠.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여성들이 거리에 나와 호객하는 행위였습니다. 정부의 해결책은 기가 막혔습니다. 여성들을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하되 성매매는 계속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온 것이 유리방 시스템이었습니다. 1층 여성들이 유리창 너머로 전시되어 서 있음. 손님들은 유리창을 보고 여성을 선택된 여성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감.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여성들을 상품처럼 진열한 거죠.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정화라고 불렀습니다. 거리가 깨끗해 보이니까요. 1990년대는 미아리 텍사스의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규모는 업소 약 200-300개, 종사 여성 최대 3,000명 정도로 추정. 면적 약 3,000평. 작은 업소 하나의 월세가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990년대 기준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죠. 밤새 영업을 하고 아침이 되면 남자들이 택시를 잡아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일상이었습니다. 지역은행은 늦은 밤 업소들을 돌아다니며 수금을 할 정도였습니다. 건물주들은 엄청난 임대료를 받았고 포주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성들의 몸에서 나온 돈이었습니다. 2000년 전후 미아리 텍사스에서 일하는 여성의 90%가 미성년자였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10대 소녀들이 빚에 묶여 이곳으로 왔습니다. 가출, 가정폭력, 인신매매.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결말은 비슷했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어려웠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포주들은 주민등록증을 빼앗았습니다. 30분에 10만 원을 받으면 그중 여성에게 돌아가는 돈은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업주와 건물주가 가져갔죠.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미아리 텍사스에도 단속이 들어왔습니다. 언론은 붉은 불이 꺼진 미아리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업주들은 간판을 내리고 커튼을 쳤습니다. 겉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영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더 은밀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2003년 이 지역이 뉴타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이 결정되면 주민들이 환영합니다. 보상금을 받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아리 텍사스는 달랐습니다. 건물주들은 재개발을 반대했습니다. 왜일까요? 성매매 업소에서 받는 월세가 재개발 보상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포주들도 재개발을 반대했습니다.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보상금보다 이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재개발은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했습니다. 변화는 최근 들어 가속화되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상권이 바뀌었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자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죠. 업주들은 이제야 재개발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2023년 말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업소는 약 80개, 종사 여성은 약 150에서 200명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에서 2026년이면 미아리 텍사스는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아리 텍사스는 행정구역상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합니다. 강북구 미아동과는 2km 이상 떨어져 있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아리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아동과 혼동합니다. 이 때문에 강북구 미아동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었죠. 2008년 강북구는 미아 3동을 제외한 미아 1동 9동의 이름을 모두 바꿨습니다. 미아라는 이름을 지우려 한 겁니다. 한 지역의 부끄러운 역사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셈입니다. 미아리 텍사스. 이 이름은 무엇을 남겼을까요? 업주들이 서부 영화의 낭만을 꿈꾸며 붙인 이름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낭만이 아니라 착취가 있었습니다. 자유의 땅 텍사스라는 이름과는 달리 여성들에게는 탈출할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세련된 미국식 유흥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인권이 짓밟히는 공간이었습니다. 미아리 텍사스가 곧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는 아마도 깨끗한 아파트가 들어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끄러운 역사는 빨리 잊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난과 폭력이 어떻게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지, 돈벌이를 위해 인권을 무시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는 사회 구조가 어떻게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것을 얼마나 오래 방치했는지. 미국 서부 영화 속 텍사스는 낭만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카우보이들, 광활한 평원, 모험의 땅. 하지만 서울의 텍사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때 3,000명의 여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아리 텍사스라는 이름은 화려한 포장 뒤에 숨겨진 슬픈 진실을 보여줍니다. 2026년 지금 미아리 텍사스의 간판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철거용 중장비가 건물들을 허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서부 영화 살롱을 따라했다는, 얼핏 들으면 웃기기도 한 이 이름의 유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아리 텍사스.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인가? 우리는 정말로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인가?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서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히스코리언이었습니다.